안녕하세요,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중고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중고거래에 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사건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거래에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작물이라는 게 뭐냐면 절도, 사기, 공갈 같은 재산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을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작물을 내가 알고 취득하는 경우 또는 알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그런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법 적용도 생각보다 셉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핸드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내가 저렴하게 핸드폰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찜질방에서 훔쳐온 핸드폰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는 모르고 샀다. 이렇게 나는 몰랐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변명이 실제로 통할까요? 판례에서는 안일하게 작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작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작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데 작물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판례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죄를 받았을까요?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해보자. 실제로 중고거래를 하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여러분이 신분을 좀 떳떳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계좌거래를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물건은 어떤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작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거나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래 과정에서 의심이 되신다고 그러면 신원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물건 구입 경위를 확인해 보자.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 물건을 어디서 사셨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수증으로 인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몇 번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대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물건을 팔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된 수입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작물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위로 또 어떤 물건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작물죄로 처벌받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도둑이라면 제값을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좀 싸게 팔더라도 전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가에 물건을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이 가격엔 팔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야, 이렇게도 저렴한데 이거 도둑 맞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너 작물죄로 처벌받아야겠네.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라고 그러면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물죄로 처벌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면 내가 금전적인 피해도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는 도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법에서는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까지 다 처리를 하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주의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고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서서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례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를 정확하게 준수하셨습니다. 강아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아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확인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강아지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분양 가격에 강아지를 분양받아 왔는데요. 이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작물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거래를 하면서 이 정도의 꼼꼼함까지 보이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작물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고거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